단 7일입니다. 배둘레가 3cm 줄고 아침 혈당이 10에서 20까지 낮아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소금물 한 잔이라면요. 콕 하셨죠. 동시에 마음 한켠이 불안하시죠. 저는 30년간 뇌과 진료를 하며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소금물 마시면 뱃살이 쭉 빠지고 혈당이 잡힌다던데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수에게는 불필요하거나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핵심은 소금물이 아니라 전해질과 수분 균형입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수면입니다. 근육입니다. 장운동입니다. 오늘 저는 오해를 걷고 실전에서 효과를 본 안전한 루틴을 1주, 4주, 12주 단계로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언제, 누구에게,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까지 모두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학병원과 지역병원을 오가며 30년 동안 당뇨, 고혈압, 비만, 신장과 심장질환 환자 2만 명 이상을 진료했습니다. 외래에서 자주 만난 건 선한 의지로 유행 건강법을 따라하다 오히려 붓고 혈압이 오르고 속이 쓰려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세계 여러 학회의 권고는 일관됩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나트륨, 즉 소금 섭취를 줄여야 혈압과 심혈관 위험이 낮아집니다. 즉, 무턱대고 소금물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소금을 악마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트륨은 생존의 필수입니다. 문제는 양과 사람입니다. 타이밍과 맥락입니다. 새벽에 내원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벌겋고 가슴이 두근거린 72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사위가 보내준 영상을 보고 소금물을 한 숟갈씩 타서 이틀간 마셨습니다. 평소 이뇨제를 복용 중이었고 밤새 갈증에 물을 더 마셨지요. 결과는 급격한 전해질 불균형이었습니다. 반대로 67세 여성분도 계셨습니다. 여름땀을 많이 흘리고 물만 들이켰습니다. 어지럽고 두통이 왔습니다. 다음날 머리가 쑤시고 속이 메스껍다고 오셨죠. 순한 전해질 보충과 식사 재배치만 해도 좋아질 수 있던 케이스였습니다. 같은 물입니다. 같은 나트륨입니다. 누구에겐 독입니다. 누구에겐 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69세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퉁퉁 붓고 밥만 먹으면 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이 190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소금물을 시작했지만 속이 쓰리고 밤에 더 붓습니다. 저는 루틴을 바꿨습니다. 아침 공복물 200ml는 유지하되 소금은 빼고 레몬 한 조각만 넣었습니다. 소금은 대신 아침 식사에 김, 두부, 계란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게 했습니다. 점심 전해질은 미지근한 물 300ml에 무가당 전해질 파우더 소량으로 대체했습니다. 한 주 뒤 아침 붓기가 감소했습니다. 4주 뒤 식후 졸림이 줄었습니다. 12주 뒤 허리둘레 4cm 감소, 공복 혈당이 104에서 95로 떨어졌습니다. 핵심은 소금물이 아니라 수분과 전해질을 몸 상태에 맞게 배치한 것입니다. 74 세박 선생님 경우도 있습니다. 고혈압약과 이뇨제를 복용하셨습니다. 여름철 텃밭일로 땀을 많이 흘리십니다. 오후마다 쥐가 나고 맥이 풉니다. 평소 싱겁게 먹어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였죠. 이분은 예외였습니다. 운동 직후 200ml 물에 미세한 소금 한 꼬집과 칼륨, 마그네슘이 들어간 전해질 파우더를 3분의 1 회분만 희석했습니다. 20분 후 평상시 물 300ml를 추가로 드렸습니다. 저녁 국물은 반 그릇으로 절제했습니다. 그 여름을 큰 탈 없이 넘기셨습니다. 포인트는 상황성 보충이지 루틴 소금물이 아닙니다. 왜 식후 졸음과 뱃살, 혈당이 연결될까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릅니다.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내보내 당을 세포에 넣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부족하거나 한꺼번에 빨리 먹거나 하얀 빵, 흰쌀, 단 음료처럼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스파이크가 크면 인슐린도 많이 나옵니다. 떡 하나 넣으려 곡괭이까지 동원하는 격이죠. 당이 급히 세포로 밀려 들어간 뒤 혈당은 덜컥 떨어집니다. 그러면 졸립니다. 더 당기는 간식이 땡깁니다. 반복되면 지방이 쌓이고 간과 췌장이 지칩니다. 여기서 소금물의 진짜 역할은 지배자가 아니라 조연입니다. 물과 전해질은 혈액량과 순환을 지켜 위장 운동과 포만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게 돕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지방을 녹이거나 혈당을 직접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이 필요하면 정확히 씁니다. 습관은 단계별로 만듭니다. 검사는 꼭 합니다. 물과 전해질은 개인화합니다. 먹고, 움직이고, 자는 시간표를 바꾸면 일주일 안에 몸의 리듬이 먼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허리둘레와 혈당입니다. 지금부터 1주 리셋 플랜을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미지근한 물 200에서 300ml를 마십니다. 소금은 넣지 않습니다. 입안을 적시듯 천천히 마십니다. 위와 장을 깨어나게 합니다. 기상 10분 후입니다. 코어 호흡을 3분 합니다. 종아리 펌프를 1분 합니다. 어깨와 고관절을 2분간 풀어줍니다. 혈액이 말초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어지럼이 줄어듭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단백질을 20g 이상 먹습니다. 계란 2개와 두부 반 모면 됩니다. 식이섬유는 샐러드 1컵입니다. 통곡 1공기의 3분의 1을 먹습니다. 김, 된장, 견과처럼 음식으로 적정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국물은 반 그릇 이하로 합니다. 식후 10분이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3분 앉았다 일어섭니다. 천천히 7분 걷습니다. 총 10분입니다. 장과 근육이 혈당을 빨아들이는 황금 시간입니다. 오전 수분 섭취입니다. 맑은 물 200ml씩 2번 마십니다. 땀을 흘리는 날엔 무가당 전해질 반회분을 물 300에서 500ml에 희석해 한 번만 마십니다. 점심 접시 규칙입니다. 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습니다. 첫 숟가락은 채소입니다. 탄수화물은 한 주먹입니다. 튀김과 달달한 음료는 안 됩니다. 오후 졸림을 예방하는 법입니다. 카페인 대신 물 200ml를 마시고 천천히 5분 걷습니다. 씹는 간식은 삶은 병아리콩 반컵입니다. 아몬드, 열알도 좋습니다.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5일, 30분씩 걷습니다. 일주일에 2일에서 3일, 하체 근력 운동을 합니다. 스쿼트는 의자에 착석하며 10회씩 3세트 합니다. 근육은 최고의 혈당 창고입니다. 저녁 시간표입니다. 취침 3시간 전에 식사를 끝냅니다. 국물, 젓갈, 라면처럼 짠 음식은 절제합니다. 단백질 20g, 채소를 듬뿍 먹습니다. 수면입니다. 취침 2시간 전 물은 소량만 마십니다. 밤중 소변을 줄입니다. 7시간을 목표로 합니다. 잠은 인슐린 민감도의 약입니다. 소금과 전해질 사용법 가이드를 드립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음식으로 충분한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아침 일상 루틴 소금물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 날입니다. 외기온이 높고 실외 활동을 1시간 이상 했고 모자와 수건이 젖을 정도라면 예외입니다. 이때는 운동 직후 물 300에서 500ml의 무가당 전해질 반회분에서 1회분을 탑니다. 고혈압, 신부전, 신장병이 없다면 소금 한 꼬집까지 허용합니다. 저염식과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기립성 어지럼이 잦다면 의료진과 상의해 식사에 소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음료로 말고 음식에 소금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토나 설사 등 급성 탈수 상황입니다. 의료용 경구수액제를 사용합니다. 집에서 임의로 진한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금지합니다. 검사법과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허리둘레입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내장지방 위험군입니다. 식후 혈당입니다. 식후 1시간은 160 미만,
2시간은 140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집에서 체크합니다. 체중보다 중요한 것은 둘레와 걸음입니다. 하루 걸음수를 6,000에서 8,000으로 4주에 2,000 증가시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면은 7시간입니다. 잠드는 시각을 고정합니다. 늦어도 자정 전에 취침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 채널은 유행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한 건강 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안전 수칙입니다.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고혈압, 신부전, 신장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데 의사 상담 없이 매일 소금물 루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소금을 티스푼 단위의 진한 농도로 타는 것입니다. 속쓰림, 얼굴 붉어짐, 두근거림, 붓기 악화로 내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해질 파우더라고 해서 아무거나 사는 것입니다. 당분과 카페인이 섞인 제품은 혈당을 더 흔듭니다. 무가당, 저나트륨, 마그네슘 포함 제품만 고르세요. 곡물과 가공식품을 줄이지 않으면서 소금물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총나트륨이 폭증합니다. 저녁 붓기와 밤중 소변, 새벽 혈압 상승의 지름길입니다. 소금이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 살을 녹인다는 믿음입니다. 지방은 열량과 호르몬, 근육과 수면의 문제입니다. 소금은 조절자이지 마법사가 아닙니다. 시너지, 비법을 드립니다.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습니다.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낮아집니다. 미지근한 물 타이밍입니다. 기상 직후 200에서 300ml를 마십니다.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150ml를 마십니다. 식사 중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위산이 희석돼 더부룩해집니다. 식이섬유 하루 25g입니다. 아침 오트밀 40g, 사과 1개, 채소 2컵이면 도달합니다. 섬유는 혈당을 늦추고 장내 미생물을 살립니다.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 스쿼트, 종아리 올리기, 고무밴드 힙 운동을 합니다. 근육이 늘면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릅니다. 스트레스 호흡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3분 합니다. 코르티솔이 내려가면 단 음식을 덜 찾게 됩니다. 1주, 4주, 12주 목표표를 드립니다. 1주 후입니다. 아침 붓기가 감소합니다. 식후 졸림이 완화됩니다. 변비 호전 신호가 옵니다. 허리띠가 한 칸 여유로워집니다. 4주 후입니다. 허리둘레가 2cm에서 4cm 감소합니다. 평균 식후 2시간 혈당이 10에서 20 하락합니다. 야식 빈도가 절반으로 줍니다. 수면이 30분 연장됩니다. 12주 후입니다. 공복 혈당이 안정됩니다. 계단 오르기 숨참이 감소합니다. 체중이 2kg에서 4kg 감량됩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약 일부 감량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뱃살과 혈당의 열쇠는 소금물이 아니라 식후 스파이크, 근육, 수면, 수분입니다. 전해질 보충은 상황성으로 합니다. 대부분은 음식과 물로 충분합니다. 일주일이면 몸의 리듬이 12주면 수치가 바뀝니다. 안전하게 꾸준히 하십시오. 오늘 당장 할 5가지를 드립니다. 아침 미지근한 물 300ml를 마십니다. 소금은 넣지 않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꿉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식후 10분을 걷습니다. 하루 총 30분입니다. 국과 찌개 국물을 절반만 먹습니다. 가공식품 라벨의 나트륨을 확인합니다. 저녁은 취침 3시간 전에 끝냅니다. 수면 7시간을 확보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에서 변화를 보았습니다.
50대 직장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치킨과 맥주를 드셨습니다. 아침엔 라면으로 해장했습니다. 허리둘레가 100cm를 넘었고 공복 혈당이 115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단 한 가지만 바꾸자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7시로 고정하고 그 이후엔 물만 마시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니 밤에 덜 배고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아침에 덜 부었습니다. 한 달 후 허리둘레가 97cm였습니다. 두 달 후 공복 혈당이 103이었습니다. 석 달 후 95cm, 혈당 100이었습니다. 약은 한 알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을 바꿨을 뿐입니다. 60대 주부분도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국이 2그릇이었습니다. 점심엔 짜장면이나 짬뽕이었습니다. 저녁엔 김치찌개에 밥 2공기였습니다. 혈압이 150에서 90이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저는 국물을 반으로 줄이자고 했습니다. 대신 나물 반찬을 늘리자고 했습니다. 점심엔 덮밥 대신 정식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15분을 걷자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다리 붓기가 줄었습니다. 두 달 후 혈압이 130에서 85였습니다. 석 달 후 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놀랐습니다. 뭘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국물만 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대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당뇨병이 10년이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50이었습니다. 약을 3가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후엔 200을 넘었습니다. 항상 피곤했습니다. 낮에 자주 졸았습니다. 저는 식사 순서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 고기나 생선을 먹자고 했습니다. 밥은 가장 나중에 반 공기만 먹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후 10분을 꼭 걷자고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실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으셨습니다. 한 달 후 식후 혈당이 170이었습니다. 두 달 후 150이었습니다. 석 달 후 130이었습니다. 약은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순서와 걸음만 바꿨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하십시오. 국물을 줄이십시오. 식후 10분을 걸으십시오. 밤에 물만 마시십시오. 자정 전에 주무십시오. 이것만 해도 일주일 후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십니다. 소금은 넣지 않습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합니다. 아침 식사는 채소부터 먹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습니다. 밥은 적게 먹습니다. 식후엔 꼭 걷습니다. 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국물은 적게 먹습니다. 식후엔 또 걷습니다. 오후엔 물을 자주 마십니다. 커피는 한두 잔만 마십니다. 저녁은 일찍 먹습니다. 취침 3시간 전에 끝냅니다. 과식하지 않습니다. 짜게 먹지 않습니다. 식후엔 마지막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 반복합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습관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3일만 지나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숫자가 바뀝니다. 석 달이 지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소금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소금물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도구가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린 날, 가벼운 전해질 보충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매일 루틴으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충분히 자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지름길을 찾습니다. 마법 같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금물 한 잔으로 모든 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있다면 저는 30년간 그것만 처방했을 겁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작은 변화를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조용한 변화입니다. 하루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일주일도 미미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누적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먹은 만큼, 움직인 만큼, 잔 만큼 보여줍니다. 숫자로 나타납니다. 거울로 보입니다. 옷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 결정하십시오. 변할 것인가, 그대로일 것인가. 변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소금은 넣지 마십시오. 천천히 마십시오. 몸이 깨어나는 걸 느끼십시오. 그 다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10분만 걸으십시오. 집 앞을 한 바퀴 도십시오. 아파트 계단을 오르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10분만 움직이십시오. 그 다음은 먹는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십시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십시오. 탄수화물은 적게 먹으십시오.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 자는 것입니다. 일찍 주무십시오. 최소 7시간은 주무십시오. 잠은 최고의 약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십시오. 물, 걸음, 음식, 잠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소금물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결심입니다. 그리고 실천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틀에 한 번 빼먹어도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급하게 변하는 건 위험합니다. 천천히 변하는 게 안전합니다. 일주 후 작은 변화가 옵니다. 아침 붓기가 줄어듭니다. 소변 색깔이 맑아집니다. 대변이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첫 신호입니다. 4주 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옵니다. 허리띠가 느슨해집니다. 바지가 편해집니다. 얼굴이 갸름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12주 후 숫자가 변합니다. 혈당이 내려갑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체중이 줄어듭니다. 의사가 놀랍니다. 이 모든 변화가 소금물 없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비법 없이 가능합니다. 단지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면 됩니다. 전해질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전해질은 나트륨만이 아닙니다. 칼륨도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칼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나트륨만 늘리면 균형이 깨집니다. 칼륨이 부족해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 경련이 옵니다.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음식엔 모든 전해질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엔 칼륨이 많습니다. 시금치엔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우유엔 칼슘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집니다. 한 가지만 집중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편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약입니다. 과하게 먹으면 독입니다. 적당한 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 건강 상태, 활동량에 따라 다릅니다. 젊고 건강하고 많이 움직이면 조금 더 먹어도 됩니다. 나이 들고 병이 있고 안 움직이면 적게 먹어야 합니다.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혈압을 재고 신장 기능을 보고 약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만 보고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위험한 상황을 겪습니다. 소금물을 진하게 타서 마십니다. 속이 쓰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제야 병원에 옵니다. 검사를 하면 나트륨이 높습니다.
칼륨이 낮습니다.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면 치료가 됩니다. 수액을 맞고 약을 조정하고 식단을 바꾸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늦게 오면 문제가 큽니다. 신장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따라 하지 마십시오. 특히 약을 먹고 계신다면 더욱 조심하십시오. 약과 소금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뇨제를 먹으면 나트륨이 빠집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면 혼란이 옵니다.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약은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더하면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혈압이 안 잡힙니다. 당뇨약도 영향을 받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인슐린 작용이 방해받습니다. 혈당이 요동칩니다. 그러니 약 먹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건강한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하다고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혈관은 조용히 상합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나빠집니다.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습니다. 혈당이 높아도 모릅니다. 신장이 나빠져도 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검사하십시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숫자로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나쁘면 바로 조치하십시오. 약이 필요하면 드십시오. 약 거부하지 마십시오. 약은 적입니다. 약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약을 먹으면서 폭식하고 안 움직이고 안 자면 소용없습니다. 약은 보조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움직이고 자는 것입니다. 약은 그걸 돕는 것뿐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이 80%입니다. 약이 20%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약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병은 악화됩니다. 약을 늘려야 합니다. 약 종류가 늘어납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반으로 줄입니다. 당뇨약을 하나 뺍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끊습니다. 선순환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약을 줄였습니다. 심지어 끊은 분도 계십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체질과 병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분명 나아집니다. 약을 못 끊어도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입니다. 당뇨병의 무서운 건 합병증입니다. 눈이 나빠집니다.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경이 상합니다. 발이 썩습니다. 심장병이 옵니다. 뇌졸중이 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터집니다. 뇌출혈이 옵니다. 심근경색이 옵니다. 신부전이 옵니다. 무서운 병들입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잘 조절하면 합병증이 안 옵니다. 혈압을 잘 관리하면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병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70대, 80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90대에도 운동하면 근육이 늡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꾸십시오. 국물을 줄이십시오. 채소를 늘리십시오. 밥을 줄이십시오. 식후에 걸으십시오. 일찍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이어가십시오. 물을 마십시오. 스트레칭 하십시오. 아침 식사를 챙겨 먹으십시오.
출근하면서 걸으십시오. 점심도 신경 쓰십시오. 배달 음식 대신 식당 정식을 드십시오. 가능하면 도시락을 싸십시오. 천천히 먹으십시오. 30분은 걸리게 드십시오. 오후에도 움직이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화장실 갈 때 먼 곳으로 가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십시오. 작은 움직임이 쌓입니다. 퇴근 후에도 걸으십시오. 한 정거장 전에 내리십시오. 집 앞을 한 바퀴 도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도 걸으십시오. 하루 총 30분에서 40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말엔 조금 더 걸으십시오. 공원을 가십시오. 산책로를 걸으십시오. 가족과 함께 걸으십시오.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돈이 안 듭니다. 시간이 많이 안 듭니다. 장소를 안 가립니다. 나이를 안 가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요. 천천히 걸으십시오. 평지를 걸으십시오. 좋은 신발을 신으십시오. 스틱을 사용하십시오. 방법은 많습니다. 숨이 찬다고요. 속도를 줄이십시오. 중간에 쉬십시오. 조금씩 늘리십시오. 처음엔 5분만 걸으십시오. 익숙해지면 10분으로 늘리십시오.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30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다고요. 혼자 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친구와 함께 하십시오. 같이 하면 쉽습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루 6,000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후 7,000걸음으로 늘리십시오. 한 달 후 8,000걸음을 목표로 하십시오. 만보는 너무 많습니다. 처음부터 만보를 목표로 하면 포기합니다. 6,000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록하십시오. 수첩에 적으십시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십시오. 숫자로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보상하십시오. 일주일 목표를 달성하면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맛있는 걸 드십시오. 단, 폭식은 안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틀 쉬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성별, 직업,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결심과 실천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행동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따라 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건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기본이 답입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소금물은 잊으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물은 그냥 물로 마시십시오. 미지근하게 마시십시오. 하루 8컵 정도 마시십시오. 갈증이 나면 더 마시십시오.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하십시오. 다양하게 드십시오. 편식하지 마십시오. 가공식품을 줄이십시오. 자연식품을 늘리십시오. 운동은 걷기로 충분합니다. 특별한 운동 안 해도 됩니다. 헬스장 안 가도 됩니다. 집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걸으십시오. 잠은 충분히 주무십시오.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십시오. 늦게 자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어두운 방에서 주무십시오.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명상하십시오. 호흡하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고립되지 마십시오.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친구를 만나십시오. 웃으십시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십시오. 이상 있으면 바로 치료하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약 먹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드십시오. 꾸준히 드십시오.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소금물보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소금물은 마법이 아닙니다. 건강의 기본은 생활 습관입니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일주일 후 작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한 달 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올 것입니다. 석 달 후 숫자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친구에게, 건강이 염려되는 분께 보내주십시오. 한 사람의 공유가 여러 사람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가장 쉽게 낮추는 7분 걷기 비법을 가져오겠습니다. 저녁 국물 없이도 맛있게 먹는 짠맛 대체 레시피도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어떤 루틴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이 변화의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